정청래 의원 만나는 날이죠. 청래당입니다. 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청와대 특감반 논란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까지 번졌는데 청와대가 오늘이죠.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더 이상 묵가지 않겠다. 강경대응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청와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맞고 안 맞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청와대가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개 수사관 힘이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핍박받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이 자체가 좀 안 좋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또 이제 밀어주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수사관 한 명 대 청와대 권력이 싸우는 듯한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어찌됐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논란 자체가 일어난 것이 좀 타격이죠.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을 필두로 해서 야당도 그 프레임을 예전 정윤회 문건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견 조금 성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노림수인데요. 이제 프레임 전쟁이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제2의 정윤회 문건 파동 아니야? 예. 그래서 몰락한 박근혜 정권과 동일시하고 마치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잘못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거 아니야? 나아진 게 없네. 그게 그거네.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수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논란은 불거졌고 이것은 지금 확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조기에 불을 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주장이 있고 또 대서특필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일종의 덫 이런 데 지금 걸려든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해명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 관리 못한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청와대 특감반으로 어쨌든 데려온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가 없고 사람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신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 예, 청와대가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요. 악재가 좀 겹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과가 이 수사관이 잘못했고 지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게 처벌을 받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박해받는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무조건 불리한 게임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그 정부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상당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는데 6개월 만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은 정상적인 지지율이고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제일 높긴 하지만 어쨌든 낙차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예언처럼 다른 매체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문건 파동이 생길 거다. 근데 딱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어서 스탠바이 하고 있던 세력들이 일제히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 내부에서 내부 총질이 시작될 수도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정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책연구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무능하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대단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1년 6개월 됐지만, 2017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짜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지금 짠 것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참, 정말 못 기다려져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언론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사상 외국인 투자가 최대치를 지금 기록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1등으로 1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카드 수수료 인하했잖아요. 지금까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당들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된다. 중소 영세 상공업자들을 위해서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했잖아요. 망원역에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랜카드가 붙어요. 예, 곳곳에 걸려 있더라고요. 곳곳에 걸려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제 무슨 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니까 뭐 다른 기업이 망하게 생겼다느니 뭐 관치금융이라느니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해요. 예. 참 그러니까 언론은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 하지만 이것은 그런 문재인 정부가 결국 망해야 되느냐, 망하라고 무슨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예. 제가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해도 못했다, 못한 건 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아남을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 좀 억울한 점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유튜브 정청래 TV와 지금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정청래 TV 김지숙 님이 열린 우리당처럼 더불어민주당도 패족될까 두렵다 이런 글을 써줬는데 안 그래도 어제죠. 어제 민주연구원 심포지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바닥 민심이 안 좋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최근 차관급 16명에 대한 인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어쨌든 차관급 인사들은 내부 승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적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단행한 건데 사실은 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려면 장관 인사를 해야죠. 차관 인사는 크게 뭐 차관 인사 16명인데 누가 차관 됐지 않은 국민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그것은 정기 인사성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왜 왔을까요? 철도 착공식 뭐 등등 관련해서 그러는데 북한의 실무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직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지금 실무자 접촉을 지금 회피 내지는 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워킹 그룹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철도 착공식을 해야 되는데 철도 착공식 자체는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이 안 돼요. 예. 근데 착공식 이후에 북한에 무슨 뭐 물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러 온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도 상봉 자체는 뭐 제재 대상이 아니죠. 근데 상봉을 하면서 무슨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뭐 한다는 게 시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스티브 비건 대표가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빈손으로 왔을까요? 아니면 어떤 선물을 조금 들고 왔을까 기대도 되긴 하는데요. 제 예상은 북한이 지금 약간 돌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래기 차원으로 예. 뭐 그것은 뭐 별거 아니거든요. 예. 맘먹기 달려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정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남북한이 그건 자유롭게 한번 해라.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내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내 답방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음력이 남아있어요. 네, 음력. 네. 한 달 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음력설까지 좀 오면 그것도 연내 답방 아닐까요? 뭐 연내 답방이 어쨌든 불가능하고 하면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는 것만 일단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북한,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남과 북이 손잡고 한 발짝 좀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북한과 미국이 좀 잘 나간다 서로. 그럴 때는 우리는 좀 한 발 뒤에서 북한, 미국한테 박수 쳐주고 그렇게 속도 조절, 페이스 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면은 남과 북이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요, 앞으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 개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1월 달에 개원하고, 민주당이 이제 하원은 장악했어요. 특히 이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제가 2014년인가 그때 가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유태계인데, 이분이 민주당이긴 한데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높다. 네. 자, 아까 스티브 비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출국 때까지 36시간 정도 비공개 일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북한 인사들과 만나지 않을까? 스티브 비건이 온 것은 뭐 남쪽만 만나러 왔겠습니까? 예. 북쪽도 당연히 만나러 왔겠죠. 결국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판문점에서 만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나몰라라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북한은 왜 나몰라라는 상태죠? 북한으로서는 그 입장을 이해는 저는 해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은 성의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의 관점으로는 연대답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 너무 녹록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대답방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 최근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요즘 자력갱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제재 압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루 세 끼는 먹고 있다. 세 끼 먹고 버티는 쪽 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화 혹은 결렬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협상 전략인데요. 네. 협상 전략을 떠나서 실제 팩트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90%이고 북한은 90%가 대내 경제 자력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죠, 북한은. 예. 그래서 대북 제재가 저렇게 세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장하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그 입장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모든 공장 기업수는 당이 모든 것을 실권을 장악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당이 틀어졌던 것을 기업의 자율 책임 경영권을 주기 시작했어요, 일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생산물을 당이 다 가져가고 나중에 배급하는 체제 아닙니까? 근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논 열마지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벼 수확이 20가마다. 근데 갑자기 잘 농사를 지어서 30가마만 나왔다. 그러면 20가마는 제출 안 해도 돼. 당신들이 나눠 먹어도 돼. 이렇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를 많이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생산력이 증대되고 경제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최악의 수로 그럼 우리 문 닫고 우리 그냥 삼시세끼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됐으니까 버티자. 그럼 트럼프 당신 다음에 재선이 되나 보자. 이런 전략을 연기를 풍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협상 전략이라고 봅니다.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식량난이나 전기난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평양시까지 한번 보세요. 여명거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창관거리 이런 데 보면 우리 서울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 압력 속에서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북한도 일종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벼랑 끝 전술이지만 외교라는 것이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도 그냥 살만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좀 써왔었잖아요. 네. 근데 별반은 성공 못한 것 같은데. 미국이 성공을 못했죠.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방치한 상태잖아요.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략적 인내.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용어를 그냥 멋있게 써서 전략적 인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돌아선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인게이지먼트 팔리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개입 정책, 관여 정책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는 적극 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오바마, 클린턴, 부시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를 내서 재선에 가고 노벨 평화상도 받겠다는 생각이 내심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화끈하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귓속말 한 게 있잖아요. 그걸 네. 공개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시간 끌기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보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 이게 이제 솔직한 마음의 표현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애먹일 만큼 먹였다. 그러면 이제는 좀 들어줄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도 그 조야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대통령과 다른 것이 예. 원래 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은 총기협회라든가 군산복합제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해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직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 모든 국회의원이 다 간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이미 돈이 있었고 이렇게 신세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뚝심 있게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대북 정책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뭐 그게 그거예요. 도찐개찐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명균 장관이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뭐냐면 모르고 있다는 거야. 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을 철수 주장할 거 아니냐. 근데 이미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그건 접은 거거든요. 주한미군은 그냥 주둔해도 좋다.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도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 세계에 제일 많아요. 4만 5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콜 수상이 그 주동 미군은 그냥 있어도 좋다. 당신들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독일 통일을 도와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보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미국 국회의원들. 관심의 부족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를 맺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TV 유튜브 지금 막 구독자 수가 4만 2천 명을 넘어섰네요. 방금 전까지도 4만 1천 명이었는데 4만 2천이 넘어섰어요. 홍준표 전 대표도 유튜브 시작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도 종북좌파 그래서 왼손에 팔을 들고 수덕사에 가서 종과 북 앞에 사진을 찍고 그래서 내가 그럼 종북좌파다 이렇게 했는데 홍카콜라래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콩카콜라로 내가 대항해 주겠다. 네. 그래요. 콩카콜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홍카콜라가 아마 콩가루가 될 것이다. 내가 대항하겠다. 홍준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청래가 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시라. 예. 그래서 뭐 볼썽사납게 하지 않고 홍준표, 김성태 그 두 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재미있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러나 날카로운 지적을 제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 유튜브는 뭐 언론에서 많이 다뤄줘서 상당히 관심은 끌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그래요. 지속성을 담보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컨텐츠가 다양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수백만 원 들여서 방송국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성능 마이크, 조명 시설, 32인치 모니터 2개 막 이렇게 다 따라고 지금 벌써 했습니다. 구독자 10만 돌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래당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